소록도 가는 길 76회. 황 박사는 걸음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본다. 박사님, 어떻게? 일단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황 박사는 그 말을 하고 잠시 가족들을 본다. 그럼 이제는 개안습니까? 순영이 묻는다. 결과는 두고 보십시다. 그리고 권 교수는 내 방으로 잠시만 와주시오. 황 박사는 급하게 자리를 떠난다. 언니, 내가 잠시 황 박사님을 만나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올게요. 오야, 댕겨오니라. 순미는 급하게 황 박사의 뒤를 따른다. 박사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황 박사의 방으로 들어서면서 순미는 묻는다. 권 교수, 사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오. 위를 3분의 1을 절제하고 암덩어리들을 제거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장기들의 전이가 된 암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미의 얼굴은 그대로 사색이 된다. 일단 상태를 보아가며 치료를 하겠지만 아마 항암 치료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시겠죠? 박사님,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빕니다. 황 박사는 그런 순미를 바라본다. 권 교수,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의사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권 교수가 아니요? 일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해냈으니 치료를 해봅시다. 황 박사는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순미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언니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가족들에게 돌아온 순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본다. 순미야, 뭐라고 하시든 수술은 잘 끝난 거이가? 동욱이 마음이 급해 묻는다. 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태를 두고 보아가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아진다고 하셨으니 이젠 안심을 하시고 두고 보지요. 고맙데이. 순민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나 혼자 우찌할 뻔했노. 순영은 순미의 손을 잡으며 치아를 한다. 지욱은 중환자실로 옮겨진다. 순영은 간호사가 들어가 보라는 말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지욱을 면회한다. 인공호흡기를 꽂고 여러 개의 주사병들이 지욱의 팔에 꽂혀지고 소변줄과 다른 줄들이 주렁주렁한 것을 보면서 순영은 그대로 눈물을 흘린다. 참으로 참혹하고 애처로운 남편의 모습이다. 당당하고 바위와 같던 힘찬 남편의 모습이 아니다. 종현 아부지, 내를 알아보겠는겨. 순영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그만 소리로 불러본다. 지욱은 힘겹게 눈을 뜨고 순영을 보며 고개짓을 한다. 아프지요? 참말로 많이 아프지요? 괜찮아. 지욱은 힘들여 말을 한다. 수술은 잘 끝났으니 이젠 안심하이소. 그리고 내도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 내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일나시소. 응, 미안해. 3일 후에야 지욱은 병실로 돌아온다. 그동안 순영은 잠시도 중환자실 곁을 떠나지 않고 남편을 지켰다. 아무리 집으로 들어가 잠시라도 쉬고 나오라고 해도 순영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중환자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욱을 지켜낸다. 이제 병실로 돌아온 지욱을 보며 순영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간병을 한다. 이 여인과 가족들은 그런 순영이 걱정스럽다. 영숙은 그런 순영을 위해 날마다 음식을 해서 나른다. 결코 가깝지 않은 먼 거리를. 영숙은 순영의 입맛을 돋우어주기 위해 매일 다른 음식으로 바꾸어가며 해서 나른다. 언니,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대충 사 먹으면 되는데 와 이렇게 고생을 하여? 아가씨, 환자를 돌보시려면 우선 아가씨가 건강하셔야 합니다. 잠도 편안히 자지 못하면서 묵는 것까지 부실함은 우애입니까? 영숙은 대신 교대를 해준다고 말을 해도 순영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잠시라도 들어가 편안하게 눈을 붙이고 나오소. 언니, 여기도 참말로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이고. 이렇게 둘이서만 있으니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어 좋습니다. 순영은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친다.
잠시라도 지욱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순영의 생각을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순영은 전화로 정씨와 통화를 하면서 집의 상태를 점검한다.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미주가 다시 드나든다는 것을 안다. 박효숙은 순영이 없는 틈을 타서 다시 미주를 불러들인다. 혼자 있기 외롭다는 박효숙 나름대로의 핑계였다. 순영은 모른 척 해버린다. 그러나 작업장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정씨에게 단단히 일러놓는다. 미주가 작업장에 드나들게 되면 송인태 역시 제 멋대로 작업장의 계란에 손을 댈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순영의 걱정대로 정씨는 박효숙과 싸우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다. 정씨, 아무리 그런다 해도 계란 서너 판을 줄 수 없다는 거요? 네. 사장님이나 사모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개도 드릴 수 없습니다. 집에서 필요하시면 깨진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드십시오. 그러지 말고 서너 판만 주시오. 내 딸을 매번 그냥 빈손으로 보낸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정씨 역시 완강했다. 정씨는 단 한 개라도 마음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작업장에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면 정씨는 꼭 문을 잠근다. 또한 양계장의 모든 단속은 유민이 맡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에 박효숙은 어디에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어떻게 하든 딸에게 계란을 마음대로 내어주고 싶은 박효숙이었으나 당신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긴 한숨을 내쉰다. 아들의 수술 경과를 걱정하기보다는 미주를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더 안타까운 박효숙의 마음이다. 아들이야 처가 식구들이 워낙에 잘해준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것이 없다. 부모 복은 없어도 처복은 있는 모양인지 처가 식구들이 알뜰하게 챙겨주고 많은 걱정을 해준다는 생각만으로 지욱이 행복하리가 생각한다. 그러나 딸인 미주는 없는 살림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만 해도 늘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운 박효숙이다. 순영이 올 때까지 쓰라고 주고 간 돈을 몽땅 미주에게 주고 나니 돈 한 푼도 구경할 수 없는 박효숙은 미주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마음이 안달이 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마당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박효숙은 유여인을 찾아간다. 잠시 나 좀 봅시다. 예. 유여인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박효숙에게 간다. 미안하지만 가진 돈이 있거든 빌려줄 수 없겠소? 우리 며느리가 돌아오면 갚으라고 하리다. 할머니, 저 같은 것이 가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을 타면 몽땅 고향으로 보내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 푼도 지니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요. 네. 이곳에서는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는 일도 없고 그저 눈만 뜨면 밥 먹고 일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유여인은 미안하다는 듯 말을 한다. 사모님께서 돈을 드리고 간 것을 알고 있는 유여인으로서는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분명히 보나마나 딸을 위해서 돈을 빌리려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유여인은 딱 잡아 거절을 한다.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하지. 에효,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할머니, 사장님의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유여인은 단 한마디 아들의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할머니가 밉다. 우리 아들이야 처가 쪽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 상태가 좋아지고 많이 회복이 된다고 하니 무슨 걱정이 있수. 박효숙은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한다. 엄마, 돈 빌렸어? 아니,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이 모두 고향으로 보낸단다. 참으로 지독한 것들이야. 그럼 어떡해?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요즘은 너무 살아가기 힘들어 죽겠어. 너도 어디 일자리라도 알아보면서 돈을 벌러 다니지 그러냐?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우. 나 같은 것이 일자리를 찾아봐야 남의 집 주방일이나 식당일 같은 것이 고작인데. 이제는 죽어도 그런 일들은 하기 싫으니 어째? 참 큰일이다. 송서방이라도 마음을 잡고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어째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냐?
은비 아빠라고 어디 일을 하기 싫어 그렇죠? 남의 일 맨날 다녀봐야 몸만 힘들고. 그런다고 가진 것이 없으니 장사를 할 수가 있나?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장사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어디 비빌 곳이 있어야 말이지. 미주는 큰 한숨을 내쉰다. 이참에 전에 보아두었던 올케의 폐물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어 집안을 아무리 뒤져보았으나 어디에 숨겼는지 보이지 않는다. 아마 믿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지독하다는 말을 퍼부었다. 엄마는 그동안 돈도 모아놓지 못하고 뭐하고 있었어? 내가 무슨 돈을 모을 것이 있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는 밥이나 축 내고 있을 수밖에. 두 모녀는 긴 한숨을 내쉬지만 방법이 없다. 엄마, 암이라고 하면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는데. 엄마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 무슨 소리냐? 수술이 잘 되면 고치는 것인데 왜 얼마 못 살아? 우리 은비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위암으로 수술을 한 사람들 모두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하더래요. 그러니 엄마도 오빠가 죽고 나면 공연히 빈손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 집만이라도 엄마한테 넘겨달라고 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우기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달라고 하겠니? 따지고 보면 말이 엄마일 뿐 내가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박효숙은 미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래도 조그만 양심은 남아있는 것인지 펄쩍 뛴다. 엄마, 생각해봐. 오빠가 죽고 나면 오빠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종현이가 물려받을 것인데 엄마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뭐야? 박효숙은 펄쩍 뛰면서 기겁을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